안녕하세요.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K 디지털 트레이닝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DX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설명회를 진행할 교보 DTS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저희 선도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해서 클라우드 아키텍처 DX 아카데미 과정의 개요 및 모집과 관련된 설명을 드린 후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에 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중간에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 운영진 분들께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 DTS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보 DTS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교보라는 그룹의 IT 사업 분야를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보험전산이라는 이름으로 1971년에 IT 1호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시작돼서 현재까지 50년 이상 IT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교보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듯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에 발맞춰서 다양한 사업 분야의 다각화를 꾀하며 올해 디지털 테크놀로지 서비스인 교보 DTS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저희 교보 DTS가 영위 중인 사업 분야입니다. SI, SN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 영역까지 다루면서 IT 컨설팅과 교육 분야까지 서비스 가능한 종합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번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주간 부서는 교육사업팀과 클라우드 사업본부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장표는 IT 서비스 레퍼런스들을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교보그룹의 IT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대외의 다양한 업종과 업체 기업에도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많은 레퍼런스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보 DTS의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서 더 다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운영될 클라우드 아키텍처 DX 아카데미 훈련 과정의 모집 안내 장표입니다. 모집 일정은 이 역량 테스트와 면접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여기 모집 일정에 기재되어 있듯이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1차 모집 진행하고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그 뒤에 본격적인 훈련 과정의 시작은 7월 1일에 시작하고 12월 2일까지 총 5개월간 700시간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100%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하루 7시간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여기 주소를 기재해 두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8-1 버티고 빌딩 11층 글로벌 소프트웨어 캠퍼스 신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호선인 신촌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 선발은 각 반별로 30명 정원으로 총 60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자체가 평일 7시간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100% 참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인 경우는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25년 8월이죠. 신청 전 반드시 졸업 예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 내일배움 카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내일배움 카드 없이는 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교육 전에는 꼭 배움카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발급 내용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성실히 교육에 참여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작일 전까지 재직하지 않은 상태로 고용보험 가입 해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관련 경험 또는 이력이 있거나 IT 관련 기술 자격 취득자라면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보 DTS 본 훈련 과정은 성실함과 의지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별 절차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교보 DTS 클라우드 아키텍처 DX 아카데미, 이 CDA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지원하기를 클릭하시면 교육 신청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서류 접수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합격 여부는 6월 21일에 일괄 발표합니다. 본 훈련 과정은 A, B 2개 반으로 구성되니 지원서 제출 시에 배정받기 원하는 반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정 반에 점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원하시는 반에 배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서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 테스트 및 면접 평가 일정에 대해 개별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메일이나 전화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역량 테스트는 기초 소프트웨어 역량을 평가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발 절차별 상세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표를 통해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의 특징과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보 DTS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DX 아카데미는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업에 밀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공자분들도 본 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학습 방법으로 모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업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현업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본 훈련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보 DTS 현직자들에게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된 멘토링, 특강, 세미나 이런 강의들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으며 IT 교육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역량인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 협상 능력 강화 등의 다양한 교육들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실제 저희 신규 입사자들 분께서 받는 교육이며 이를 통해 핵심 인재라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고 활용해 보면서 기초 역량을 키우고 클라우드와 함께 데이터 분석 및 AI로 인해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언어인 파이썬을 학습할 겁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을 습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를 활용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 방법을 학습하고 프로젝트 관련 협업 능력과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과 차별점에서도 말씀드렸듯 현업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교보 DTS 현업 멘토가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또한 교보 DTS 신입사원이 받는 직무특강, 기술특강, 인사특강 및 이러한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보 DTS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보 DTS 클라우드 아키텍처 DX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실 경우에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같이 현업에서 활용하는 필수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해서 다양한 분야로 취업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기술 능력을 습득하였을 때 어떠한 취업 분야가 있을까요? 현 시점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업계를 불문하고 클라우드 직무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 개발 업체의 개발자나 네트워크, 리눅스, 서버 관리자,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전산직 등등 매우 넓은 폭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과거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던 AWS를 뛰어넘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단순히 컴퓨팅 인프라를 싸게 이용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였는데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AI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활용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이 MS나 구글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구름은 트렌드라는 바람에 같이 크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직무를 가지게 됩니다. 인프라 업무를 통해서 향후 네트워크나 보안적 엔지니어를 경험하며 인프라 자체를 설계하거나 관리하는 클라우드 아키텍트가 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설계, 개발, 배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기반으로 DBA의 업무를 맡으며 데이터 전체를 관장하는
데이터 아키텍트나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내용들을 경험하고 습득하실 텐데 내가 클라우드 분야에서 어떠한 업무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향후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며 어떠한 기업에 입사하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함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경력 경로, 즉 커리어 패스라는 것의 시작이고 이것을 토대로 조직에서의 핵심 인재로 빠르게 다가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는 크게 CSP, MSP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세한 특징들은 여기 보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선도 기업인 저희 교보DTS의 클라우드 사업 본부는 이 MSP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교보DTS의 경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가진 인원들이 업무하게 되는 클라우드 사업 영역 조직이 존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데이터나 인프라, 개발 등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 솔루션, SI 등의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들도 다수 수행되고 있습니다. 교보그룹 내에서도 본 과정과 밀접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련 후 취업 분야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정 교육 혜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본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학습 여정의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매월 훈련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다만 훈련 지원금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교육비의 경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배움 카드 발급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 교보 DTS의 현직자의 현장감 있는 멘토링과 연구 세미나와 함께 직무, 인사 특강을 마치 신입사원과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취업 고민 해결을 위한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통해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며 취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선도기업 외에도 다양한 협력기관의 채용 수요나 정보들이 있다면 그러한 취업 정보들도 제공하고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본 훈련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하신 학습자분들을 대상으로 교보 DTS의 채용 선발 과정에서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을 드리거나 체험형 인턴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만약 아까 보셨던 그룹 내 기업들 중 관련 인재 모집의 경우가 있다면 해당 채용 과정에 적극적인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우수 수료생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출석, 교과목 평가, 프로젝트 결과 및 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항목별 상세 평가는 평가 비율은 추후 과정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었던 국민 내일배움 카드에 대해서 이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는 직업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 신분 유형의 경우 발급이 제한되는데요.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해서 남은 대학 재학생이나 연매출이 4억 원이 넘는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45세 미만이죠.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이러한 훈련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개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이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의 명목으로 훈련 장려금이 추가 지원되는데요. K 디지털 트레이닝 참여자의 경우 지급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특별 훈련 수당을 포함해서 월 최대 31만 6천 원이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국민 내일배움 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입니다. 화면에 같이 봐주세요. 본 훈련 과정은 수강 신청을 위해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실물로 소지하셔야 되는데요.
카드 수령까지 약 7일 이상 소요되니까 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작 전 7일 이상 소요가 된다니까 교육 시작 전에는 꼭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실게요. 먼저 카드 신청입니다.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직업훈련 포털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드 수령 방법입니다. 은행 방문 수령의 경우에 내일배움카드 영업점을 확인하셔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신 후에 은행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수령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제휴카드에서 전화 혹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 뒤에 발급되고 이 또한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 단계는 훈련 신청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서 카드 수령이 완료되면 훈련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 내일보험카드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페이지인데요. 여기 직업훈련 포털 HRD넷에 접속 및 회원가입 후에 국민 내일보험카드 발급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그 뒤 발급 절차 안내에 따라서 확인해 주시고 절차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신청 가능 여부 검증을 위해서 신청 자격을 모두 체크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민 내일보험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해 주시고 실업자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실업 상태일 경우에는 워크넷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민 내일보험카드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 정보와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은행 방문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3번을 클릭해서 내일배움카드 영업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내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대한 안내를 읽고 체크하신 뒤에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문의처나 여기 기재되어 있는 운영사무국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하나 정리하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내일보험카드 발급 기준이 가능한 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교육 시작일 전까지 재직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교육 신청을 하시고요. 바로 신청하셔서 교육 시작 전에만 발급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교육은 100% 평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 장려금은 설명드렸죠. 매월 최대 3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단 단위 기간 내 80% 이상 출석하시고 미취업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도 충분히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모듈을 구성했다고 설명드렸었죠.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보다 더 스스로 성실하게 교육을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테스트와 면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량 테스트와 면접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역량 테스트와 같은 면접은 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메일 잘 확인해 주시고 역량 테스트는 IT 기초 지식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의 테스트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다대다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국민 내일보험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디지털 트레이닝 교육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취업 지원에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 진로 설정을 위해서 전문 취업 컨설턴트의 1:1 취업 컨설팅 및 특강을 지원하고요. 더불어서 강사 및 멘토진을 통해서 프로젝트 기반의 포트폴리오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과정 우수 수료생의 경우에는 저희 DTS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하면서 말씀드렸듯 다양한 인턴 제도라던가 교보 그룹 내에 어떤 인재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인 추천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면서 본 내용과 관련된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채용 시 서류 전형 우대라고 하셨는데 클라우드 직무 신입 채용
채용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저희가 꾸준하게 채용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이제 경력직을 뽑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선도기업 훈련을 위해서 신입생 채용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그 분들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어떤 채용 공고라던가 채용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마도 그 채용과 관련된 것에서는 나이 차이에 대한 차등이나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사진은 각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구성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규교과가 있고 현직에 계신 그 강사진 분들이 투입되는 형태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정규교과 편성으로 되어서 저희 강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과정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현업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강사분들과 그 다음에 실제 현업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전파하고 멘토링하고 이제 특별 세미나하고 이런 형태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은 전체 700시간 안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론 배우고 프로젝트 한번 시행해보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수행하는지 연구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한번 실제로 해보고 직접 조별 활동이나 혹은 개인별 활동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현업에 기반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을 해보시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제 IT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입사원분들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리더십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 뭐 협상 교육, 이제 프레젠테이션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중간중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진행하는 데 있어서 A 분반, B 분반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A 분반, B 분반은 교육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A 분반을 이제 위주로 이제 주로 강의하시는 이제 강사진 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A 분반, B 분반 선택하실 때 그거 이제 고려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내용상의 차이나 그런 건 없어요. 시간표상 안에서도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교육과정 중 몇 개 정도 진행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체 틀로 봤을 때는 이 멀티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 이 마지막 산출물 하나를 만드는 게 최종 프로젝트 과정인데 중간중간에 주제마다 하나씩 저희가 내드리는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직무든 혹은 인사든 혹은 연구 세미나든 말씀드렸던 직무 특강에 있어서의 것들이든 전부 다 중간중간에 이제 단위별로 프로젝트나 이런 과제들을 내드릴 거고요. 그것들이 개인별, 조별 이런 식으로 시행돼서 본인의 평가 점수에 최종 합산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몇 개 정도라고 한다면 최종 산출물 하나고요. 과정별로 하나니까 대략 한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대략 10개 정도 진행된다 하셨는데 그럼 대략 한 달에 2개씩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사실 근데 평균적으로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이란 게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이 개념적인 측면을 이제 학습을 하고 이 개념적인 내용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이 역량을 전이시키기 위한 것들의 과정에서 많이들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르게 처음에 한 달 시작해서 과제하고 이런 식은 사실 아니에요. 다만 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IT적인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설명을 들으실 때 첫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직무 특강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 이런 교육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투입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각 반에서 또 서로 같이 학습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는데 같이 이제 또 이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중간중간 넣어놨으니까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IT적으로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정말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쯤 그리고 끝에쯤에 조금 몰려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 기초 지식으로 역량 테스트를 본다고 하셨는데 정보 처리 기능사 난이도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기능사나 기사 초급 정도나 혹은 알고리즘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 비전공자분들도 이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형태는 아닐 겁니다. 일단 파이썬 먼저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 이 클라우드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예시를 들긴 했는데 이 오픈 AI의 이 챗GPT나 이런 기술들이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 GPU를 이 클라우드 위에서 돌리는 형태가 되는 인프라를 많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파이썬이 이제 인간의 언어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뭐 다양한 이제 다른 어떤 유사한 교육 과정 진행을 위해서 호환되는 자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강사님께서. 사용되는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호환되는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떤 개발 언어를 쓰고 어떤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선을 보는지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질문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요, 운영사무국이나 이런 쪽에 연락을 주시면요, 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추후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금방 제 채팅방에 올라왔죠. 여기 전화나 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온라인 교육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